영화 극한 직업의 이야기와 또 유다와 다말의 사건 창세기 38장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에서 알다시피 극한 직업은 정말 극한의 그 힘든 일의 노동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고 그 일을 정말 때려치고 싶어하는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형사들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특히 한국의 형사들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사실 형사들이 경찰들이 총을 쏠 수가 있잖아요.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들이 좀 잘못을 하거나 좀 배양을 하려 하면 권총을 쏘면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권총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형사들이 정말 다치고 깨지고 심하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거나 하면서 정말 극한적으로 범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벌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 직업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형사들이 열심히 범인을 잡으려고 잠복 근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복 근무를 하려면 그럴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치킨집인 척 위장을 해요. 그래서 치킨집을 한 달에 빌려가지고 치킨집인 척 이제 위장을 하고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킨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이 형사들의 집이 맛집이 되고 방송국에까지 소개가 되고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사들이 직업에 대해서 잠시 갈등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 근무를 하면서 박봉에 이제 시달렸는데 이제 치킨집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 얼마 기간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형사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치킨을 자꾸 튀겨야 되니까 배달도 가야 되고 그래서 형사 잠복 근무를 할 시간이 자꾸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자. 그러면 사람들이 안 시키겠지 하고 이제 치킨집 가격을 엄청 올립니다. 막 3만 몇천 원 그 정도로 올려요. 닭 한 마리에. 그런데 팔립니다. 네, 그런데도 더 잘 팔리고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줄을 서서 사람들이 치킨을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치킨집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제 형사가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형사팀 리더가 자기가 딱 집에 왔는데 이제 아내가 엉엉 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동창회를 갔는데 이 아내만 백이 후진 겁니다. 다 이제 좋은 백을 동창회 갈 때는 이제 동창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좋은 백을 가지고 좋은 이제 명품 옷들을 입고 왔는데 이 아내 혼자 이제 비닐백 같은 거 이제 딱 이제 들고 가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이 아내가. 그래서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이 형사가 그 보너스로 명품백을 딱 사가지고 아내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킨집을 너무 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제 리더인데 이제 나 치킨집을 해야겠다, 전업을 해야겠다. 왜냐면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가방을 바꿔서 너무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기도 막 칼에 찔려 죽을 뻔한 적도 너무나 많고 또 아내가 항상 자기가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울었는데 그 아내가 처음으로 웃는 겁니다. 닭을 튀겼다고. 그래서 나도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또 언제 나의 자식들이 감옥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막 감옥에서 만나고 경찰서에서 만나야 되는 신세 아닙니까? 치조를 해야 되는 신세고 그런 신세보다는 그냥 배달집 가서 배달부로서 만나게 되는 자식들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형사들이 전업을 꿈꿉니다. 이제 전업을 계획을 하고 이제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제 전 지역의 매장을 이제 만들기로 해요. 닭 매장을 만들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약을 했던 그 회사가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가 사실은 이들이 잠복 근무를 해서 잡으려고 했던 그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마약 조직이었는데 이 마약 조직이 몰래
자신들의 그 닭을 이용을 해서 거기 소금인 척하면서 이제 마약 가루를 이제 넣어가지고 불법 유통을 하려고 이 형사들의 그 치킨집을 선택을 한 거죠. 그들도 경찰인 건 꿈에도 모르고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치킨집을 열심히 하다가 이들은 본의 아니게 이제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나쁜 조직들을 마약 조직들을 검거하게 되죠. 그 동안에 그 조직을 검거하는 동안에 또다시 죽을 뻔하는 고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죽을 뻔한 고비에서 이 형사들은 그 자신들의 그 죽을 뻔하는 위기가 슬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어떤 의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힘들게 생각했던 그 직업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잘 맞는 적합한 직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자신들이 잠시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잠시 눈이 멀어서 치킨집에 등을 돌렸던 그 과거를 또 반성을 하면서 다시 경찰로 후회 없이 돌아섭니다. 예. 보면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다가 참 유명하죠.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요셉이 참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참 강하고 파워 있고 형제들도 다 살려주고 그랬는데 예수님 족보를 따라가면 요셉 족보가 아니라 유다 족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요셉 족보가 아니라 유다 족보에 있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항상 보면 딜도 잘했고 항상 보면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보면은 요셉을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요셉이 정말 죽을 뻔할 때, 그냥 그러지 말고 얘를 팔자 하면서 그 위기에서 또 형제를 구했던 것이 유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딜도 잘하고 통솔력도 있고 잘 끌어나갔죠. 그런데 이 유다가 죄를 저지른 게 바로 다말 사건이죠. 그때까지 유다는 명예롭고 칭송받는 존재였을 겁니다. 가족들한테도 항상 든든했죠. 든든한 장자 루벤이 그 장자로서 다 일을 맡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유다가 잘 끌어나갔고 또 요셉이 이렇게 근엄하게 모르는 척하면서 형제 아닌 척하면서 치조를 할 때도 당당하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내까지 살리려고 열심을 하던 유다였죠. 그런데 이 유다가 자 며느리를 맞았어요. 다말의 며느리로 맞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거는 유다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도 정말 슬프겠죠. 자기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죽으면 그 형제나 자매 쪽에서 다시 또 결혼을 해서 또 다시 그 씨앗을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족보를 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또 동생 오난한테 또 이제 다마이랑 또 하룻밤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씨를 이어주지 못하니까 또 오난도 죽잖아요. 오난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이쿠 내 자식들 다 죽겠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니 졸지에 젊은 나의 아들이 2명이나 금쪽 같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2명이나 비명 행사를 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은 지키고 싶죠. 그러니까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 다말을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크면은 다시 또 하기로 하고 다말을 신랑이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다말은 이제 뭐 할 수도 없는 신세고 과부로서 당시 과부들은 굉장히 불쌍한 취급을 받고 특별한 카테고리에 있었어요. 옷도 막 다른 색을 입혔고 과부들은 자식을 통해서만
재산도 받고 어떻게 상속도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자식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가릴 수가 없으니까 정말 막막한 신세였단 말입니다. 다말이 내친 거죠. 그냥 버린 거죠. 유다는 내 아들 너 뭐 둘이나 죽였지 하면서 이제 내친 겁니다. 그렇게 내치고 거기에서 유다의 죄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유다가 자신감 있게 딱 내치고 그 다음에 소문을 딱 듣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어디선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부른 거 보고 유다가 씩씩거리면서 불태워 죽이라고 했어요. 너무 화를 내면서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화형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물론 당시 그렇게 가늠하고 그런 게 끔찍한 죄였지만 꿈에도 그 가늠을 하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거죠. 유다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화형시켜 불사질러 죽여라 하니까 다말이 다 이제 숨겨왔던 유다가 이제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하면서 낙타 대신 맡겨놨던 소지품들을 다 꺼내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할 말이 없죠.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 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의 잉태를 하게 한 거죠. 이게.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유다는 죄를 지은 것이고 사실 그 완전히 그런 근친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유다의 명예도 실추되고 많은 그런 괴로움이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흠이 됐어요. 그동안 계속 명예를 계속해서 쌓아왔는데 자기가 리더로서 정말 당당하게 쌓아왔는데 그 명예가 다 실추가 됐는데 그 흠이 되는 다말의 사건에서 유다는 겸손한 반성을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정신을 차려요. 거기서 아니다 막 하면서 끝까지 막 부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부정을 할 수 없을 만큼 다말이 치밀하게 준비했죠. 증거품들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유다는 그 순례에 따라서 이제 그 며느리의 그 자식들을 인정하고 재산을 떼어주고 이렇게 순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죠.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 왜냐하면 그걸 다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화양을 시키려고 했던 그 죄인이니까 죄인의 그 죄를 사해야 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부정했던 그 진실을 막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당당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며느리의 권리도 인정을 하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성, 어려움을 우리는 사랑해서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 장애가 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유다의 경우 반성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다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더 증폭시키는 것도 아니고 딱 엎드려서 딱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책을 찾아서 얼른 해결점을 보죠. 그래서 해결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일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당면한 과제에서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또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을 보면 영화 극한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경찰들이 보면 많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냐? 자신들의 직업에서 이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삶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였어요. 어떤 힘듦을 느끼죠. 장애물을 느끼죠.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의 힘듦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삶에서 다시 그 직업과 자신들이 행하였던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나를 또 깨닫게 하는 사건이 펼쳐지고 결국에는 겸손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시 경찰로서 복직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한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을 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어찌하면 가장 지혜롭게 가장 똑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더 분란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혜를 짜내서 잘 타협을 보고 잘 해결을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